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장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네, 잘못된 정보들이 차고 넘치는 교통안전 상식 너무 굳게 믿다 보니 자신과 다른 정보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자동차 칼럼니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님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만나 뵙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미정씨 날씨도 미세먼지 때문인가요? 친구들은 빨리 오라고 하는데 오후 근무 시간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기분 업 시켜주세요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방송 듣다 보면은요 시간 금방 가실 겁니다. 자, 한장현 교수님께 궁금한 사항들 있으신 분들 샵 5001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또 궁금한 사항들 모든 거 다 알려주시니까요.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정보를 또 알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교통 관련해서요. 우리가 좀 하지 않아야 될 것, 좀 자제해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싶어요. 되게 많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럼요. 뭐 음주운전, 졸음운전,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큰 거, 심각한 거, 무거운 거를 이 주말에 얘기하긴 그렇고요. 네. 네, 오늘은 그냥 우리가 잘 모르거나 또는 뭐 익숙하지 않아서 또 때로는 뭐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삼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통 뭐 법규나 어떤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가 2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이제 우리 교통 문화도 많이 선진화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많이 선진화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2천만 대 시대, 다시 말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보통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모터라이제이션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제 친구 얘기를 잠시 하자면은, 그 친구가 미국에서 한 30년 넘게 살다 온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놀려요. 그 바나나라고 지금 껍데기는 노란색인데 머리 쪽은 다 이미 백이나 돼 있다. 미국 사람이다라고 놀리긴 하는데 사고가 굳어져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랑 만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지금 1년 반 머물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은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걸 갖고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경험기 사용이에요. 빵빵거리는 거요. 네. 이게 이제 뭐 경계할 경계하다 소리 음자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시키는 어떤 소리를 내는 기계다라고 할 텐데. 사실 뭐 경운기는 우리가 차에 뭐 메이커에서 달아주니까 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기능은 이제 상대편한테 나를 의식하지 못했을 때 나 자신의 존재를 내 차가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것이라거나 또는 이제 상대편에게 이제 주의로 환기시켜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졸음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이제 클락슨을 울려서 좀 깨워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쓰이면 참 좋은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욕이나 또는 비난을 대신해서 또는 위험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보복운전 얘기가 이제 많이 보도되고 하는데 사실 뭐 보도되지 않더라도 또 도로상에서 이제 운전자끼리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가장 첫 번째 빌미가 바로 이 경운기 사용 같아요. 차가 이렇게 이제 막혀 있으면요. 그냥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뒤에서 막 빵빵빵빵거리면은 좀 기분은 나빠요. 그렇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경고를 주나 하고. 바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운전자들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고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또 왜 안전에서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런 거 하면 또 사실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소음 문제가 이제 환경 규제가 되다 보니까 요즘 차들은 사실 경운기의 그 소음 양이랄까요? 이것이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낮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또 뭐 좀 더 고급차 것 또는 큰 차 걸로 바꿔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클래스 다시 말해서 경운기의 어떤 음색까지도 다 튜닝이라고 생각하고 바꾸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 주의를 모으려면 경운기 소리가 좀 커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제 직업 같은 이제 대답을 좀 할 게 나왔는데
현재 경운기가 분명히 소리가 작긴 작은데, 네. 이게 이제 그 물리학 시간에 배운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은 이제 충분히 고음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도플러 효과라는 게 뭐냐면 어떤 파동의 파동원과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진동수와 파장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별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기차를 생각하면 돼요. 기차가 기적수를 내고 멀리서 오면 갑자기 가까운데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귀는 똑같은 위치인데 기차가 다가오면서 똑같은 음이 파장이 점점 높아져서 큰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속도로 같은 데서 내 존재를 알리려면 클락스를 만약에 눌러야 된다 그러면 길게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도플러 효과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그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떻든 간에 유럽의 경우에는 여간에서는 경운기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 선진국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라면 이제 경운기를 사용하지 소음이 않는다. 적다. 네. 예. 반면에 이제 중국 가면은 아직 경운기가 생활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계속 빵빵거리고 다닙니다. 자기들 말로는 그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기 때문에 안전운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든 우리나라의 그 모터라이제이션 수준에서 비춰본다면 이거는 약간 좀 후진적으로 경운기를 좀 많이 사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경운기처럼 또 우리가 삼가할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상향등, 하이빔인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 상향등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1950년대, 56년도에 미국 캐딜락에서 그 오텐틱 아이라는 이제 장비를 하나 만들어서 팔았어요. 네. 그 당시 차값이 한 $3,000 하던 시절에 옵션 값이 $70 정도가 꽤 비싼 거였죠. 네. 이거는 차를 하이빔을 켜고 달리다 보면 저쪽 맞은편에서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치면은 자동으로 이 하향등으로 바뀌는 장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같은 미국도 도로에 조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조건 교외로 나가게 되면 하이빔을 켜는 게 안전상 켜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최신 이제 기술 LED 헤드라이트가 나오면서 요새는 모든 좋은 차들은 다 이게 달려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도로에 있는 대부분의 차들은 아직 로우빔, 로우빔을 이제 직접 조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이빔과 로우빔, 그러니까 상향등과 하향등을 반복적으로 켰다 끄면은 이게 바로 이제 위험용 또는 비난용으로 아까 그 경운기랑 같은 기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 자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불쾌한 사람이 그걸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하이빔을 켜는 경우가 외국에 가서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한국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내려가다가 앞에서 좌회전하라는 차가 있는 걸 보고 하이빔을 켰어요. 한국 분은 그랬겠죠. 내가 지금 가니까 너 거기 있어라라는 경고의 의미로 하이빔을 켰는데 영국에서는 하이빔을 켜는 건 양보거든요. 다르군요. 내려오지만 고맙게 나를 양보해 주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서 경찰이 왔는데 이제 한국인은 그랬겠죠. 난 분명히 들어오지 말라고 하이빔을 켰는데 제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양보하는 신호를 주고 네가 들이받았으니까 죄질이 나쁘다. 오히려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하이빔은 이제 주의의 의미를 쓰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위험용으로 써요. 그리고 이게 좋은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국도 달리다 보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과속단속 앞에서 한다고 알려준다고 상대편 차한테 하이빔을 알려주는 그런 미풍양속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상향등하고 경운기는 아무래도 적게 사용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또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1차선 사랑. 그러니까요. 네. 어쩜 그렇게 1차선들로 다 몰려오시는지. 제가 볼 때도 뭐냐면 이거 운전 학원에서 강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나 무조건 1차선 사라고 할 정도로 초보 운전자분들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1차선이라는 것 자체는 차선 선택이 사실은 그냥 주행 속도에 따라 자신의 속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 제한이 없다는 그 아우토반에 가도 무조건 고속차가 중앙차로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급한 차가 글로 갑니다.
반면에 이제 오히려 우리가 볼 때 한눈에 보고 멋있다 하는 그 포르쉐 같은 거 탄 분들은요. 네. 오히려 2차선, 3차선에서 천천히 창문 열리고 내 이렇게 좋은 차 타는 나를 봐달라는 듯이 가고요. 존재감을 막 보여주네요. 네. 자랑하고 가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무조건 다 1차선을 가다 보니까 저도 가끔 이제 지방을 내려갈 때 보면 이거 아직까지 저도 걸리는 일이지만 네. 주로 2차선, 3차선으로 달리는 게 더 빨리 갈 때가 많아요. 네. 그 정도로 모든 분들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1차선을 달리는 분들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나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추월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 들어가서 나는 여긴 100km 구간이야, 110km 구간이야 하고 정속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긴 정말 급한 일이 있는 추월차를 위해서 비워줘야 될 공간인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거에 또 이렇게 혈압이 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가서 또 그 앞에서 급하게 끼어들게 하고 네. 보복 운전이죠. 고속도로에서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네. 다시 말하면은 급한 차를 위한 배려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될 우리의 어떤 사회적 성숙도를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였습니다.